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29년 존 맥도널드가 출간한 위대한 스승의 메시지입니다. 국내에서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 책을 직접 번역하면서 스승과의 대화 형식을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마법처럼 당신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다음 조언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이 가르침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 이해되지 않거나 거부감이 드는 내용은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시간이 흐르며 마음의 수용력이 커질 때 그 의미가 비로소 깊이 깨달아질 것이다. 또한 표현을 약간 바꾸어 보는 것도 좋다. 어떤 단어나 문장을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냈을 때 더 깊은 공명과 이해를 느낀다면 자유롭게 그렇게 해도 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 의심과 저항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 그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사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의심은 당신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도움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정 자신을 위해 가장 높은 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열린 마음과 중립적인 자세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내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온전히 얻어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새겨야 한다. 지금 이해되지 않거나 믿기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작용 원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예시를 들며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진리들을 보다 논리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 곧 당신 자신은 하나의 집과 같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불필요한 가구와 물건들로 가득 찬 집.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시도해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무언가를 하려 하면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고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게 된다. 결국 진정한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성공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깨끗이 치워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핀 끝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의 당신 전체가 이미 담겨 있었다. 몸통이나 팔, 다리 같은 물리적 구조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가? 답은 하나다. 그 작은 세포 안에는 마음의 불꽃이 있었다. 인간 안에 깃든 가장 위대한 힘, 바로 마음이다. 마음의 불꽃은 당신이라는 정확한 설계도를 품고 있었고 그 법칙에 따라 당신은 성장하고 실체화되었다. 자연의 과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신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고 신체 전체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존재했다. 결론은 하나다. 당신은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혹시 이 진리를 즉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작은 세포 안에는 분명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힘은 명확한 계획에 따라 당신을 펼쳐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지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존재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 마음은 어떤 형태 안에 있든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그림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 그 안에 강하게 심어진 이미지는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 실현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우주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 법칙과 협력할 때 환경과 조건의 절대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아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거나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건이 당신 손에 들어오거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가? 그럴 때 당신은 놀라며 외쳤을 것이다. 이러한 우연이 있나? 오늘 아침에 당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명확한 법칙이 작용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모든 생각이나 소원이 다 현실화되는 것은 왜 아닐까? 사실 많은 경우 소원은 실제로 현실이 된다. 다만 사람들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결과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뿐이다. 또한 어떤 생각들은 아예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라디오를 예로 들어보자. 라디오를 켜고 원하는 방송국의 음악을 듣고자 할 때 공중파에는 수많은 전파가 얽혀 있다. 채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잡음만 들리게 된다. 하지만 다른 방송들이 일시적으로 조용해지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방송국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춘다면 깨끗하고 선명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의 바람은 완전히 충족된다. 여기서 답은 명확해진다. 당신의 생각이나 소원이 현실이 되었던 순간, 그때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생각에 모든 힘이 모였기에 그 생각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텅 빈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순간을 경험한다. 바로 그 순간 강력한 바람을 심어 넣을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가? 원인은 단 하나다. 자신 안의 힘보다 외부에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당신 안의 상태를 완전히 정리하고 모든 건설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현실화되는 단계에 이른다면 당신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조건과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음속에 고정된 이미지, 상태, 상황에 대한 의식, 이것이 곧 실제다. 당신이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속의 그림이 외부 세계에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마치 화가가 마음속 그림을 캔버스에 그려내듯 화가의 손은 단지 마음의 표현 수단일 뿐이다. 모든 것은 마음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의학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약 11개월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한다.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에 1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 사이에는 동일한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한다. 어린 시절의 일조차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뇌조차 1년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억을 간직하는가? 답은 하나다. 당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각자는 고유한 세계를 지닌 존재이자 모두 전능한 마음이다. 몸은 단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당신은 주인이고 몸은 하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진짜 몸은 무엇인가? 당신 안에 영혼이 남아있는 그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11개월마다 죽고 태어나는 이 육체가 진짜인가? 또 하나, 진짜 사물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인가? 아니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외부 세계의 것들인가?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외부 세계의 사물이나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다. 이러한 진리는 점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해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태양광이 지구에 닿는 과정을 몰라도 빛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당신은 수많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나 실제로 그런 말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마음, 전기가 하나이고 공기와 대기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다. 수많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사용한다. 마치 공기나 전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겉보기에는 당신은 세 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마음이다. 적당한 표현이 없어 나는 이를 더 깊은 마음이라 부르겠다. 이 마음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더 깊은 마음은 우리보다 자신의 역할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몸에 대한 생각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몸을 잊어버리는 것. 그럴 때야말로 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방해받지 않고 건강과 활력에서도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나는 이들을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마음이라 부르겠다. 이 두 마음은 당신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이 두 마음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면의 마음의 역할은 외부 세계와 오감을 통해 연결되어 자신의 바람을 내면의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다. 내면의 마음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힘의 중심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마음은 이중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선악도 가능 불가능도 구별할 수가 없다. 또한 내면의 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모른다. 오직 외면의 마음이 보내는 지시만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지시받는 대로 거대한 힘을 쏟아붓는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전기를 비유해보자. 전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 내면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지시나 자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둘 다 그 힘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지혜롭게 쓰면 큰 도움이 되고 무지하게 쓰면 큰 해가 되기도 한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외면의 마음과 내면의 마음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당신 안에 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고 평범하게 머물게 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외면의 마음은 하나의 바람을 형성한다. 그러자 내면의 마음은 즉시 그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내면의 마음이 힘을 모으기도 전에 외면의 마음은 금세 새로운 욕망에 흔들리거나 환상 속의 장애물들을 상상해낸다. 내면의 마음은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면의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면의 마음의 거대한 힘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고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왜 내면의 마음은 매번 좌절하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외면의 마음이 눈과 귀로 받아들인 것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그대로 내면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매일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장면을 마치 필름처럼 마음속에 찍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넣는다.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정반대여야 한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 안에 바람직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를 외부 세계에 자동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외면의 마음에 있다. 결국 외면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다. 하지만 외면의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 경험에 부딪히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훈련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최소한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빠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외면의 마음을 활용하되 그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특성에 휘둘리지 않는 방식이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에게 어떤 도시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자. 차에 올라타는 순간 당신은 자연스럽게 도착지를 마음속에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한다. 목적지가 멀다면 가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곧잘 길을 바로잡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무엇이 당신을 이끌었는가? 바로 마음속에 그려진 도착지의 이미지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곳에 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특별히 애쓰거나 긴장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도착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그저 조용히 차를 바른 길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 크게 무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신이 처음부터 목표를 100만 달러라고 설정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들겠는가? 물론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100만 달러를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km를 뛰려고 하지 않듯 먼저 1마일, 그 다음 2마일, 3마일로 거리를 늘려가며 차근차근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점차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왜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필요한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내면의 마음은 당신 존재의 양의 극이고 외면의 마음은 음의 극이다. 지질학에서 북극이 양극이고 남극이 음극인 것처럼 말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양과 음이 있다. 이 둘이 같이 존재해야만 회로가 완성되고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어떠한 활동도 어떠한 움직임도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앞이 존재하려면 뒤가 필요하다. 위가 있으려면 아래가 있어야 한다. 선이라는 개념도 악이라는 반대가 없었다면 생겨날 수가 없다. 빛 역시 마찬가지다.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는 빛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려면 반드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모든 것에서는 항상 양극이 지배하고 음극이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다. 외면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며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만을 보고한다. 바로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목표 없이 방황하면 외면은 마주치는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마음속에 강하게 그려지면 외면의 마음은 즉시 제자리를 되찾는다.
고정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면의 마음 안에도 내면의 마음의 긍정적 성질이 스며들게 된다. 우주의 법칙 그리고 당신 존재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적인 조건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조차 당신의 목표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그들마저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긍정적인 조건과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석에 끌리는 쇳가루처럼 당신을 향해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둘째, 우리가 에테르라 부르는 대기에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생각이 쉼없이 흘러다니고 있다. 수백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각자 전파를 송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그것이 바로 공중을 채우고 있는 생각들의 상태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송신기이자 수신기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입 밖에 꺼내기도 전에 당신의 질문을 알아차리고 답할 수 있다.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들,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흐릿한 감정조차 이미 내게 전달된 것이다. 이것은 오랜 훈련 끝에 다듬어진 능력이다. 그러나 이 힘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고 당신 안에도 이미 있다. 나는 그것을 끌어내어 쓰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아직 깊이 잠재워 두고 있을 뿐이다.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치 무작위로 채널을 돌리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는 정말 불행히도 수백만 개의 떠돌아다니는 생각에 휘둘리며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반대로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의식적으로 오직 하나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이 행동은 그를 자동으로 양극 상태로 만들고 그 결과 다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게 된다. 만약 그가 돈을 원하면 돈을 얻는다. 지위를 원하면 지위를 얻는다. 그가 주파수를 맞춘 것은 무엇이든 결코 그를 거부하지 않는다. 셋째, 당신이 마음을 어떤 것에 집중시킬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 연필이든 모자든 자동차든 집이든 막대한 부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당신은 자신의 생명력 일부를 그 대상에 전송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양육하게 된다. 당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게 생명력을 집중하는지를 결정짓는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여러 목표에 동시에 힘을 분산시키면 그 힘은 나뉘어지게 되고 각 목표는 겨우 미약한 자극만 받게 된다. 결국 반응은 느려지거나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만약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작은 목표들을 차례로 이루어야 한다면 지금은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목표에만 힘을 집중하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한 다음 비로소 다음 목표로 넘어가라.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당신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고 깊이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29년 존 맥도널드가 출간한 위대한 스승의 메시지입니다. 국내에서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 책을 직접 번역하면서 스승과의 대화 형식을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마법처럼 당신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다음 조언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이 가르침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 이해되지 않거나 거부감이 드는 내용은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시간이 흐르며 마음의 수용력이 커질 때 그 의미가 비로소 깊이 깨달아질 것이다. 또한 표현을 약간 바꾸어 보는 것도 좋다. 어떤 단어나 문장을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냈을 때 더 깊은 공명과 이해를 느낀다면 자유롭게 그렇게 해도 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 의심과 저항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 그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사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의심은 당신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도움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정 자신을 위해 가장 높은 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열린 마음과 중립적인 자세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내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온전히 얻어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새겨야 한다. 지금 이해되지 않거나 믿기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작용 원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예시를 들며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진리들을 보다 논리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 곧 당신 자신은 하나의 집과 같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불필요한 가구와 물건들로 가득 찬 집.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시도해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무언가를 하려 하면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고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게 된다. 결국 진정한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성공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깨끗이 치워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핀 끝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의 당신 전체가 이미 담겨 있었다. 몸통이나 팔, 다리 같은 물리적 구조가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가? 답은 하나다. 그 작은 세포 안에는 마음의 불꽃이 있었다. 인간 안에 깃든 가장 위대한 힘, 바로 마음이다. 마음의 불꽃은 당신이라는 정확한 설계도를 품고 있었고 그 법칙에 따라 당신은 성장하고 실체화되었다. 자연의 과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신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고 신체 전체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존재했다. 결론은 하나다. 당신은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혹시 이 진리를 즉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작은 세포 안에는 분명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힘은 명확한 계획에 따라 당신을 펼쳐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지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존재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 마음은 어떤 형태 안에 있든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그림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 그 안에 강하게 심어진 이미지는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 실현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우주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 법칙과 협력할 때 환경과 조건의 절대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아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거나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건이 당신 손에 들어오거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가? 그럴 때 당신은 놀라며 외쳤을 것이다. 이러한 우연이 있나? 오늘 아침에 당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명확한 법칙이 작용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모든 생각이나 소원이 다 현실화되는 것은 왜 아닐까? 사실 많은 경우 소원은 실제로 현실이 된다. 다만 사람들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결과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뿐이다. 또한 어떤 생각들은 아예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라디오를 예로 들어보자. 라디오를 켜고 원하는 방송국의 음악을 듣고자 할 때 공중파에는 수많은 전파가 얽혀 있다. 채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잡음만 들리게 된다. 하지만 다른 방송들이 일시적으로 조용해지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방송국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춘다면 깨끗하고 선명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의 바람은 완전히 충족된다. 여기서 답은 명확해진다. 당신의 생각이나 소원이 현실이 되었던 순간, 그때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생각에 모든 힘이 모였기에 그 생각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텅 빈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순간을 경험한다. 바로 그 순간 강력한 바람을 심어 넣을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가? 원인은 단 하나다. 자신 안의 힘보다 외부에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당신 안의 상태를 완전히 정리하고 모든 건설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현실화되는 단계에 이른다면 당신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조건과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음속에 고정된 이미지, 상태, 상황에 대한 의식, 이것이 곧 실제다. 당신이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속의 그림이 외부 세계에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마치 화가가 마음속 그림을 캔버스에 그려내듯 화가의 손은 단지 마음의 표현 수단일 뿐이다. 모든 것은 마음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의학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약 11개월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한다.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에 1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 사이에는 동일한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한다. 어린 시절의 일조차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뇌조차 1년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억을 간직하는가? 답은 하나다. 당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각자는 고유한 세계를 지닌 존재이자 모두 전능한 마음이다. 몸은 단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당신은 주인이고 몸은 하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진짜 몸은 무엇인가? 당신 안에 영혼이 남아있는 그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11개월마다 죽고 태어나는 이 육체가 진짜인가? 또 하나, 진짜 사물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인가? 아니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외부 세계의 것들인가?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외부 세계의 사물이나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다. 이러한 진리는 점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해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태양광이 지구에 닿는 과정을 몰라도 빛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당신은 수많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나 실제로 그런 말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마음, 전기가 하나이고 공기와 대기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다. 수많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사용한다. 마치 공기나 전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겉보기에는 당신은 세 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마음이다. 적당한 표현이 없어 나는 이를 더 깊은 마음이라 부르겠다. 이 마음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더 깊은 마음은 우리보다 자신의 역할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몸에 대한 생각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몸을 잊어버리는 것. 그럴 때야말로 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방해받지 않고 건강과 활력에서도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나는 이들을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마음이라 부르겠다. 이 두 마음은 당신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이 두 마음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면의 마음의 역할은 외부 세계와 오감을 통해 연결되어 자신의 바람을 내면의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다. 내면의 마음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힘의 중심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마음은 이중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선악도 가능 불가능도 구별할 수가 없다. 또한 내면의 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모른다. 오직 외면의 마음이 보내는 지시만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지시받는 대로 거대한 힘을 쏟아붓는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전기를 비유해보자. 전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 내면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지시나 자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둘 다 그 힘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지혜롭게 쓰면 큰 도움이 되고 무지하게 쓰면 큰 해가 되기도 한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외면의 마음과 내면의 마음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당신 안에 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고 평범하게 머물게 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외면의 마음은 하나의 바람을 형성한다. 그러자 내면의 마음은 즉시 그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내면의 마음이 힘을 모으기도 전에 외면의 마음은 금세 새로운 욕망에 흔들리거나 환상 속의 장애물들을 상상해낸다. 내면의 마음은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면의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면의 마음의 거대한 힘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고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왜 내면의 마음은 매번 좌절하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외면의 마음이 눈과 귀로 받아들인 것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그대로 내면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매일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장면을 마치 필름처럼 마음속에 찍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 넣는다.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정반대여야 한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 안에 바람직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를 외부 세계에 자동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외면의 마음에 있다.
결국 외면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다. 하지만 외면의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 경험에 부딪히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훈련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최소한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빠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외면의 마음을 활용하되 그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특성에 휘둘리지 않는 방식이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에게 어떤 도시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자. 차에 올라타는 순간 당신은 자연스럽게 도착지를 마음속에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한다. 목적지가 멀다면 가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곧잘 길을 바로잡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무엇이 당신을 이끌었는가? 바로 마음속에 그려진 도착지의 이미지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곳에 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특별히 애쓰거나 긴장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도착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그저 조용히 차를 바른 길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 크게 무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신이 처음부터 목표를 100만 달러라고 설정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들겠는가? 물론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100만 달러를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km를 뛰려고 하지 않듯 먼저 1마일, 그 다음 2마일, 3마일로 거리를 늘려가며 차근차근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점차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왜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필요한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내면의 마음은 당신 존재의 양의 극이고 외면의 마음은 음의 극이다. 지질학에서 북극이 양극이고 남극이 음극인 것처럼 말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양과 음이 있다. 이 둘이 같이 존재해야만 회로가 완성되고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어떠한 활동도, 어떠한 움직임도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앞이 존재하려면 뒤가 필요하다. 위가 있으려면 아래가 있어야 한다. 선이라는 개념도 악이라는 반대가 없었다면 생겨날 수가 없다. 빛 역시 마찬가지다.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는 빛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려면 반드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모든 것에서는 항상 양극이 지배하고 음극이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다. 외면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며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만을 보고한다. 바로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목표 없이 방황하면 외면은 마주치는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마음속에 강하게 그려지면 외면의 마음은 즉시 제자리를 되찾는다. 고정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면의 마음 안에도 내면의 마음의 긍정적 성질이 스며들게 된다. 우주의 법칙, 그리고 당신 존재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적인 조건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조차 당신의 목표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그들마저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긍정적인 조건과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석에 끌리는 쇳가루처럼 당신을 향해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둘째, 우리가 에테르라 부르는 대기에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생각이 쉼없이 흘러다니고 있다. 수백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각자 전파를 송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그것이 바로 공중을 채우고 있는 생각들의 상태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송신기이자 수신기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입 밖에 꺼내기도 전에 당신의 질문을 알아차리고 답할 수 있다.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들,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흐릿한 감정조차 이미 내게 전달된 것이다. 이것은 오랜 훈련 끝에 다듬어진 능력이다. 그러나 이 힘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고 당신 안에도 이미 있다. 나는 그것을 끌어내어 쓰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아직 깊이 잠재워 두고 있을 뿐이다.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치 무작위로 채널을 돌리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는 정말 불행히도 수백만 개의 떠돌아다니는 생각에 휘둘리며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반대로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의식적으로 오직 하나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이 행동은 그를 자동으로 양극 상태로 만들고 그 결과 다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게 된다. 만약 그가 돈을 원하면 돈을 얻는다. 지위를 원하면 지위를 얻는다. 그가 주파수를 맞춘 것은 무엇이든 결코 그를 거부하지 않는다. 셋째, 당신이 마음을 어떤 것에 집중시킬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 연필이든 모자든 자동차든 집이든 막대한 부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당신은 자신의 생명력 일부를 그 대상에 전송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양육하게 된다. 당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게 생명력을 집중하는지를 결정짓는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여러 목표에 동시에 힘을 분산시키면 그 힘은 나뉘어지게 되고 각 목표는 겨우 미약한 자극만 받게 된다. 결국 반응은 느려지거나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만약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작은 목표들을 차례로 이루어야 한다면, 지금은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목표에만 힘을 집중하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한 다음 비로소 다음 목표로 넘어가라.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당신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고 깊이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